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생활의 많은 부분을 디지털 기기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건강 정보는 사람들의 큰 관심사로, 특히 건강 관리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고 이를 생활에 적용하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영희는 인터넷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색해 보기로 했다. 영희는 단백질, 다이어트,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 디톡스 주스 등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을 접하게 되었다. 각 방법마다 눈에 띄는 결과를 본 사람들의 후기가 막힘없이 이어지자 영희는 점점 더 그 정보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각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고 하루에 수십 개의 인터넷 기사를 읽으면서 다이어트 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갔다. 또한 다양한 건강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던 중 영희는 친구 민수로부터 충고를 듣게 된다. 민수는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 정보 중 상당수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특히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이나 건강 보조제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수는 실제로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 없이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자료라고 강조했다. 영희는 엄청난 양의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웠지만 민수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인터넷 정보와 함께 의사와의 상담을 병행하여 본인에게 맞는 건강 관리를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영희는 주치의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현재의 생활 습관과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상담하였고 그와 함께 건강 검진을 통해 변화하는 몸 상태를 체크했다. 또한 건강 관련 자료를 선택하는 기준도 정리했다. 그녀는 이제 출처가 명확하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정보만을 신뢰하며 소셜미디어에 과장되게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는 스스로 필터링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다. 영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터넷 속 건강 정보의 이면을 깨달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한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결국 영희는 인터넷 정보가 모두 틀리거나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각 정보의 신뢰성을 따져보고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이는 특히 건강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건강 상식을 접합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은 때때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흔히 접하는 잘못된 건강 상식 과거에 숨겨진 진실을 길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침을 거르면 건강에 나쁘다는 상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 식사가 필수적이라고 믿지만 사실 최근 연구들은 아침 식사를 거른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헐적 단식과 같은 식사 방법이 알려지면서 아침을 거르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식사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물을 8잔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언은 특정한 근거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각 사람의 체중, 활동 수준, 주변 환경에 따라 필요한 수분 섭취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온이 높거나 운동량이 많은 날에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되 다른 음식을 통해서도 수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은 칼로리 함량이 높은 음식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칼로리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은 칼로리가 높지만 건강에 유익한 지방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선택할 때는 칼로리 자체보다는 음식의 질과 영양소 구성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쁘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지혈증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모든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땀을 많이 흘려야 운동이 효과적이다.
라는 믿음도 흔한 오해입니다. 땀은 몸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생리적 반응일 뿐, 땀의 양이 운동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의 효과는 개개인의 목표와 운동의 품질, 빈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박수, 근력 강화, 유연성 증진 등 다양한 운동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면 꼭 많은 땀을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건강 상식들은 우리의 생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잘못된 건강 관리 방법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접할 때는 출처가 명확한지,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과 생활 패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강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불면증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흔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누워 뒤척이고 시계의 초침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경험을 한다. 그렇다면 현대인이 겪는 불면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불면증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기술의 진보이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그리고 TV가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잠자리에서도 이 기기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어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즉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사람을 쉽게 잠들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와 불안이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직장과 가정에서의 높은 기대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 순식간에 흘러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 과도한 생각과 불안을 유발하여 불면증을 초래한다. 물질적 자극 역시 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 흡연, 알코올 등의 섭취는 모두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이러한 자극을 받는다면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면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고 대신 독서나 명상과 같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활동을 권장한다. 더불어 카페인이나 알코올 소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오후나 저녁에는 이러한 물질을 피하도록 하자. 하루 동안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도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적당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의 피로를 증가시켜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이는 명상, 요가, 심리 상담 등의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더불어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불면증은 단순히 수면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현대인이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이며 여러 가지 요인이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수면 습관을 기르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누구나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더 나은 삶의 질로 돌아올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요즘 바쁜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압박, 집안일, 인간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많은 이들이 요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요가는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 해소에 특히 좋은 요가 자세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자세는 어린아이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몸을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이마를 바닥에 닿습니다. 엉덩이는 발꿈치에 놓고 팔은 앞으로 쭉 뻗거나 뒤로 자연스럽게 떨어뜨립니다. 이 자세는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 어깨나 등에 긴장이 있는 사람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마치 엄마의 품에 안긴 듯한 안정감을 주어 일상의 복잡함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다운워드 복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발로 기어가는 것처럼 시작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며 몸을 V 모양으로 만듭니다. 이때 손과 발은 바닥을 단단히 잡고 머리는 팔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자세는 피곤한 하루를 마친 후 심신을 이완시키기에 좋은 자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세는 고양이 소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척추를 유연하게 해주고 긴장을 해소하는 데 좋습니다.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시작하여 들이마시는 숨에 맞추어 등을 아래로 떨어뜨리며 머리를 들어 올려 소자세를 이루고 내쉬는 숨에 등을 말아 올리며 머리를 숙여 고양이 자세를 만듭니다. 이 두 자세를 번갈아 하면서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코브라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가슴을 활짝 펴고 등과 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팔로 상체를 지탱하며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가슴을 최대한 열어 젖히며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 자세는 심호흡과 함께 시행될 때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무척 유익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세는 사바아사나 혹은 시체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많은 요가 수련 후에 마무리하면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며 발을 편하게 벌립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근육이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고 깊고 부드러운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통해 일상의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완전한 평화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요가 자세는 각각의 독특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가를 통해 자신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꾸준한 연습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